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축복이님들. 저는 충분하게 잠도 잘 잤고요. 배가 고파져서 이렇게 하루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저의 몸무게와 건강과 외모를 가장 좋게 변화시켜주는 감사한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저처럼 좋은 변화 하시고 싶은 분들께 작은 메시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먹은 음식들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철의 자연의 음식들을 가능한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열을 가열해서 그 음식재료에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효소들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흡수가 어려운 식재료들, 예를 들면 당근이나 비트, 생강, 레몬 등을 저는 주로 이 즙을 내서 먹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레몬이나 당근이나 안에 들어있는 아주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가 있지만 흡수가 어려운 그런 식재료들은 즙을 짜서 이렇게 눌러서 짠 착즙이라고 합니다. 원액기를 이용해서 착즙을 내서 그 천연 발효 식초와 섞어두고 이틀 정도, 길면 3일 이내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99%까지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식초와 섞어서 보관을 했을 때 신선하게 그대로 보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또 식초를 먹으면 우리 몸을 또 깨끗이 해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효를 시켜서 먹는 방법인데요. 녹즙에 섞어 먹는 식초, 감도 좋은 효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3년 이상 발효한 것을 먹듯이 감식초도 그렇고요. 또 콩 같은 경우에는 콩에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성분이 들어있지만 소화 흡수가 어렵고 또 독소도 조금 들어있다고 하네요. 날것으로 먹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청국장을 발효시켜서, 국산 콩을 사다가 청국장을 발효시켜서 하루에 100g씩 먹고 있답니다. 검은 콩 50g과 노란 콩 50g 이렇게 반반씩 해서요. 검은 콩이 좋은 안토시아닌이나 그런 성분이 들어있지만 발효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노란 콩과 반반으로 해서 발효를 했을 때 발효가 아주 잘 된답니다. 그리고 음식의 또 중요한 원칙이 음식의 구성인데요.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그 음식의 성분들의 이름을 붙여놨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라고 하죠. 그만큼 세 가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3대 영양소로 그렇게 정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먹고 있는 음식물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요. 탄수화물 4, 단백질 4, 그리고 지방 2 정도로 해서 먹고 있는데요. 음식물의 무게로는 제철에 나는 것들로 해서 질 좋은 탄수화물이죠. 대부분은 통곡물인데요. 저는 생식이 우리 몸에 가장 우리 몸을 젊게 하고 또 새로운 세포를 빨리빨리 돋아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으로 인해서요. 또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몸에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 다르더라고요. 익힌 음식과 생식은. 그래서 통곡물, 탄수화물은 300g, 그리고 단백질은 가능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연어, 회나 생굴, 신선한 것들, 그런 것들은 생으로 먹고요. 멍게, 해삼 그런 것들 신선할 때 제철에 맞게 그런 것들 합쳐서
해산물은 좀 칼로리 얼추 맞춰가지고 단백질, 뭐 닭가슴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닭가슴살은 요즘은 잘 안 먹고 있지만요. 대신에 장어나 아무튼 어류로 가능한 생선으로 먹고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단백질류는 300g 정도. 그리고 이제 지방이죠. 지방은 견과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으로 먹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독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독소는 우리 몸에 예방접종에도 병균을 맞듯이 면역력을 형성해 주는 것 같아요. 몸에 무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40살 때부터 생식을 시작했는데 생으로 전부 먹었거든요. 이 견과류나 검은 깨를 요즘에는 먹고 있네요. 검은 깨는 20으로 이제 프로테이즈를 잡아가지고 4대 4대2인데 무게로 하면은 음식물 무게로 하면은 깨를 씻어서 촉촉한 상태인데 20g 정도로 먹으면 칼로리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검은 깨 대신에 아보카도를 먹었을 때는 50g 정도로, 검은 깨일 때는 20g, 아보카도일 때는 50g만 먹고 있습니다. 더 많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150g까지도 먹을 때도 있고요. 검은 깨는 40g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효소들은 여러 가지 컬러풀한 화려한 색깔의 야채들과 김이나 미역, 해조류죠. 그리고 말린 표고, 버섯류 중에 한 가지를 꼭 먹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생 표고버섯을 사서 제가 살고 있는 곳 창틀에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통하는 곳에 말려뒀다가 보관해두고 먹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한 개만 먹고 있어요. 김은 하루에 2장 정도 재래김으로 했을 때, 또 미역귀는 소금 함량이, 나트륨이 음식에 좀 필요할 때 미역귀, 깨끗하게 씻어진 미역귀를 방망이로 찧어서 제가 샐러드 방식으로 먹고 있는 그 샐러드에 넣어주면 음식에 간이 맞아져서 짭짤한 맛이 섞여서 더 맛있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은행알을 간식으로 모두 천연으로 하고 있어요. 냉동시켜두고 생은행알을 구매해서 냉동해두고 8알씩 하루에 한 3분 정도만 물에 넣고 끓여서 잘 씻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감식초도 먹지만 까마득 식초는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한데요. 가끔 방광 기능이 조금 불안하다 할 때는 까마득 식초를 먹어주면 방광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 제가 예전에 방광염 때문에 고생을 했을 때 까마득 식초를 먹고 완치를, 이제 증세가 거의 없어지고 편안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까마죽을, 뭔가 느낌이 불안하다 할 때 까마죽을 한 번씩 먹어준답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먹었을 때 지독한 제가 식탐으로 사춘기 때부터 갑자기 밥을 먹지 않음으로써 군것질을 하다 보니까 식탐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극적인 혀에 달콤한 음식들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딜레마에 빠져버렸는데, 그렇게 계속 지독한 식탐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또 결혼 초반까지 해서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결국엔 75kg까지 쪄서 아주 고통스러운 몸이 되어서, 그랬는데도 항상 저는 배고픔에 시달렸답니다. 잘 때까지도 꿈속에서도 먹는 꿈을 꾸곤 했어요. 그렇게 배가 음식을 참을 때까지 참아야지만이 살이 빠진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독하게 죽을 만큼 굶었다가 그것을 또 참기 어려울 지경이 되면 배가 아프도록 먹어도 그 허기짐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아주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보내준 스즈키식 다이어트라는 책을 봄으로써 밥의 소중함, 밥에 콩을 넣고 이 양념들을 좀 빼고 그 반찬의 그 식재료 원료를 음식에,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밥과 반찬도, 그러니까는 간을 안 한 야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 책을 보고 알게 되었죠. 그거만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둘째 아이를 31살에 낳고 32살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7개월까지 제가 우리 작은 아이 젖을 먹였는데, 젖 먹이는 동안에 그 스즈키식 다이어트라는 책 방식을 제 몸에 적용해서 15kg가 감량이 되었는데, 굉장히 아주 심한 허기짐은 해결이 되었지만 그래도 배고픔은 많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과일들을 많이 먹어버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어찌됐든 15kg가 빠졌고 32살부터 이제 운동을 고민 끝에 운동 전문가 과정을 교육받게 되었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어렵게 내린 결정이지만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전반을 봤을 때요. 제가 운동을 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좋은 변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한 이후로도 그 배고픔, 약간의 정신적으로 굉장히 참아야지만 57kg 정도까지 몸무게를 최소한 감량한 것이 57이나 겨우 한 이틀 정도 55kg 정도 나간 것이 전부였고요. 그 이후로 이제 40살 정도 돼가지고 그 몸이 많이 아팠어요. 또 굶었다가 또 먹었다가 했기 때문에 영양실조 비슷하게 돼가지고 또 운동은 너무 심하게 해버렸고 그런 결과로,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좀 생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몸에 적용을, 생식과 발효식을 알게 되었고 제 몸에 적용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재미나게 적극적으로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몸의 변화가 오는구나를 깨닫게 되었고요. 마침 그때 우리 작은 아이는 아토피로 심한 아토피여서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온몸을 긁어대고 부스럼 덩어리였는데, 제 식사법으로 해서 완전하게 깔끔하게 나았고 피부가 정말 너무너무 예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30살이 되어가네요.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얘기를 한번 하다 보니까 줄줄이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너무 두서없이 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이 힘드실까봐 지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원칙을 철저하게 정해놓고 먹었을 때 지독한 식탐으로 75kg까지 쪘던 살도 자연스럽게 감량이 잘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저절로 그만 먹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날씬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먹을 음식을, 식탐을 참는 건지 아니면 저절로 그만 먹고 싶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답니다. 제대로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시스템이 그만, 음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 먹고 싶도록 신호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몸의 신호에 언제나 집중해야 된다는 거. 물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고집만 세고 미련한 제 자신이었다는 것이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고집이 지금의 어떤 철저한 저의 좋은 생활을 반복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30년도 넘게 여러 단계를 거쳐오면서 지금의 방법을, 지금 이 행복하고 윤기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든든하게 먹어주는 게 키포인트라는 걸 뒤늦게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네요. 가장 든든하게 먹고 현재 가장 제 삶의 작은 몸무게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딜레마에 빠지는데 음식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계속 또 찌고 빠지고, 이제 60kg까지 52kg까지 제가 감량 40살 때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작게 먹었기 때문에, 식재료는 좋은 걸로 지금과 같은 음식으로 먹었지만 너무 작게 먹었기 때문에 또 다시 60kg까지, 또 가끔 폭식을 한 1년 정도도 유지를 못하고 또 폭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각보다 굉장히 든든하게 먹어야 됐더라고요. 그리고 육식도 제가 생식을 하면서 육식을 좀 배제했었는데, 좀 근력 운동이 제 근골격을 디스크가 있고, 목에도 디스크가 있고 허리에도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골격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근육 형성이 필요한데, 동물성 단백질은 생선으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또 요구르트, 발효된 우유를 발효한, 목조 먹인 우유를 발효한 그릭 요거트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유청에도 물론 좋은 단백질이, 질 좋은 단백질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맛이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그릭 요거트로 먹는데, 근육 형성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반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허기지지 않고 삶을 살아도 날씬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이님들께서도 제 채널을 시청해주고 사랑해주신 축복이님들께서도 좀 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으시다면은 내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몸에 가장 필요한 식재료들로 만들어진 몸을 깨끗하게 하는 식사를 든든하게 드셔보세요. 정말 나쁜 유혹들로부터 철벽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온갖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눈이나 냄새나 귀의 달콤한 소리나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을 망치게 되고, 몸을 망치게 되면 우리 삶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한 규칙을 우리 몸에는 꼭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스트레스라고 여겨지고 너무 번거로워서 어떻게 먹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간절함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방법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삶을 살더라도 건강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잘 찾아보면 잘 만들어진 건강 음식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까다롭게 들어간 성분들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큰 병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큰 스트레스 있잖아요. 큰 스트레스를 이 작은 스트레스로 막고 방어를 함으로써 큰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작은 스트레스를 막음으로써, 작은 스트레스에서 준비함으로써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을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강식단을 실천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아주 허기져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 몸에 대사, 에너지 대사,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 낡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는 현상을 에너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가 일어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음식물을 드셔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좋은 음식을 먹은 몸은 건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좋은 몸이 되어 간답니다. 배고플 때 건강한 음식, 어떤 것을 먹으면 그것이 맛있다고 기억을 하겠죠. 그러면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이 끝났고요. 지금 시간이 3시가 좀 넘어서 2번에 나눠 먹을 걸 한꺼번에 먹어야 되겠습니다. 생고구마 요즘에 새로 구매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아삭아삭하고. 껍질까지 원래 먹어야 좋은데 껍질 부분이 대부분 썩어 있네요. 인터넷으로 제가 가격도 저렴하길래 샀는데 맛은 있네요. 그 대신에 잘 숙성이 돼서 아삭아삭하니 100g 먹고 있습니다. 검은 깨는 10g입니다. 오전에도, 운동 전에도 이만큼 먹었고요. 녹즙 100cc하고 오네끼로 눌러서 짠 착즙이랍니다. 비타민이 손실되지 않도록, 비타민과 효소가 손실되지 않도록 눌러서 짠, 갈지 않고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미네랄과 야채랑 야채들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들이 열이 올라가면은 파괴가 되는데, 열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비타민과 기타 효소, 약으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음식과 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이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요즘에 비타민제들에 대한 그 부작용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먹었다고 해서 금방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이 흘러서 우리 몸의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암도 발생하고 하게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음식으로 먹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아침에 만들어 놓은 온갖 샐러드인데요. 여기 안에는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청국장 콩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씩 청국장 콩을 만들지 못했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강낭콩도 삶아놨다 자주 먹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번에 그릭 요거트, 유청을 쪽 뺀 그릭 요거트하고 장어를 여성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듬뿍 들어있다고 해서 제 나이에 아주 필요한 음식 같아서 자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맛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에 100cc씩 4번 먹고 있는 녹즙이라고도 하고요. 원액기로 착즙한 그 녹즙이죠. 아까 설명드린. 이렇게 해서 5시 이내로 저는 하루의 식사를 다 마무리합니다. 그랬을 때 9시 반에 잠이 들 때 아주 편안하게 잠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